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자기계발의 전설적인 그룹 바프록터는 이 책을 찢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0.001% 부자들의 멘토로 불리는 토니 로빈스와 브라이언 트레이시 등 삶에서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충분히 활용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부의 비법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와 함께 반드시 부를 이루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부나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뀝니다. 몇 달이 흘러도 목표와 비슷한 일조차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목표와 결심을 끊임없이 강하게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강철 같은 결심, 열망에 집중하고 끈덕지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온갖 장애를 넘어 바라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기회는 이렇듯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의 가면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잠깐의 좌절이라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곤 하죠. 기회는 조용하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상하게 생긴 기계 뒤에 숨어 슬며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중 하나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념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찾아오기 전엔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옵니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완전히 패배하는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고요. 실패는 교활하고 모순적인 사기꾼입니다. 실패를 성공에 거의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여기고 기뻐하세요.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옵니다. 힘들어 배를 굴던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리곤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강렬한 열망을, 우리의 간절함을 돈으로 바꾸려면 지금의 6단계를 반드시 따라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이 단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예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방법을 알아두시면 돼요. 첫째, 먼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각화로 얼마가 있다를 명확하게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세요.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기세요.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쓰세요.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으세요.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르면 열망이 잠재의식에 직접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반복하면 열망을 제어로 바꾸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열망을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해도 단순히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이나 느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열망에 대한 생각과 말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하죠. 한번 해보고 이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는 법이죠. 지금 말한 이 원칙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잠재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내린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그러니 잠재의식이 해석할 때까지 명령을 반복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합법적인 사기를 치는 셈이죠. 자신이 상상한 돈을 반드시 손에 넣게 될 것임을 믿으세요.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 돈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야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내어줍니다. 나폴레온 힐은 특히 이 6번째 지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불을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불을 바라고 불을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앤드류 카네기는 이 원칙들로 초라한 제철소 노동자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습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지니셔야 해요.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입니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합니다. 힐은 이를 제대로 체험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청각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의사는 아들이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힐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믿었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죠. 그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리라 열망하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잠재의식을 속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들이 듣게 될 거라고 말이죠. 어느 날 힐은 아들을 위해 축음기를 사왔어요. 이 축음기를 막 들려주는데 음악을 일부러 좀 크게 틀어놨더니 아들이 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청각 기관 같은 것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머리 한쪽을 스피커 쪽에 대면서 소리 나는 쪽에 귀를 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청각이 조금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힐은 아이에게 잠들기 전 책도 읽어주고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줄 때에도 본인이 창작한 것, 주로 내용은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죠. 훗날 한 보청기 회사에서 아들에게 보청기를 보내줍니다. 한번 써보라고 장애인들에게 시험 삼아 보낸 거였는데요. 이때 아들은 기적적으로 청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힐뿐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인 힐의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였습니다. 아들은 그의 말에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입니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서로 무효화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죠.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지 않고 주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즉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내 감정을 충분히 넣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다른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돼 비슷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씨앗을 비옥한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하잖아요.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습니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나가고 점점 성장해 마침내는 그것을 품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습니다. 이 아이디어나 계획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반복하면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도 관계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해보세요.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6단계를 적용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에서 눈을 감고 큰 소리로 모으고 싶은 액수를 쓴 선언문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몇 년, 1월 1일까지 나는 5만 달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시시때때로 돈은 들어온다. 이 돈을 대가로 나는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을 믿는다. 지금 눈앞에 그 돈이 있다고 강하게 믿는다. 손에서 그 돈의 감촉이 느껴진다. 그 날짜에 그 액수가 내 수중에 들어오도록 나는 그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기다리고 있다. 그 돈이 들어올 계획은 곧 나타난다. 나타나는 즉시 나는 따를 것이다. 머릿속에 원하는 액수가 저절로 보일 때까지 이 선언문을 잠들기 전과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반복해서 읊으세요. 이때 돈의 촉감을 실제로 느끼라고 했는데요. 정말 지폐를 만져도 좋고 우리가 얼마 전 시크릿 컨텐츠 할 때 알게 된 수표 있잖아요. 그걸 봐도 와닿을 수 있겠죠. 책, 사진, 좌우명처럼 암시를 주는 물건들을 주위에 두세요. 성과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모으세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 바꿔보세요.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 암시의 원칙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목적으로 말이죠. 또 잠재의식은 강한 감정, 기분과 지시에만 반응한다는 건 역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감정과 연결될 때 가장 강하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아니면 부질없게 들리는지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따르세요. 행동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돈은 수줍음이 많아 잡기가 어렵습니다. 애인의 마음을 얻듯 구해야 하고 얻어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감정의 힘입니다. 이 힘을 돈에게 사용할 때는 믿음, 열정, 끈기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돈이 크게 들어올 때는 물이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흐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는 두 줄기로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줄기는 부로 향하는 흐름, 다른 한 줄기는 가난과 불행,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삶의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면 부로 나아가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면 가난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타게 되겠죠. 만일 가난으로 나아가는 힘의 물줄기를 타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부를 이루게 나아가는 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죠. 가난과 부가 서로 자기를 바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 가난을 밀어내려면 주의 깊게 계획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난이 부를 밀어내는 일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가난은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력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죠. 가난이란 녀석은 대담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입니다. 부는 수줍음과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끌어당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운에만 의지하면 대개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행운에 의지해도 되는 사람은 스스로 행운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행운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서 시작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 말든 행운을 만드는 특정한 단계들을 밟아갑니다. 우리는 행운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적으로 행운이 지나는 길에 서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돕고 싶게 만드세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눈앞에서 문을 열어주어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미 행운아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패배자처럼 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행운아라고 믿으면 행운을 잡을 기회가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운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운아들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기꺼이 노력하고 열정을 세상에 보여주면 당신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도 괜찮은 행운의 순간은 오직 자신이 만든 순간뿐이다. 이는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행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행동은 명확한 목적에서 시작해야 한다. 열망하세요. 이것이 모든 성과의 출발점입니다. 반스는 에디슨 연구소를 향할 때 거의 불황자나 다름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어요. 그는 기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어요.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소망도 아니었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습니다. 몇 년 후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섭니다. 그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600억을 이루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바로 그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그것을 시작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으로 품었습니다. 에디슨에게 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거절과 실패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테러를 모두 불태웠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죠.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입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입니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죠. 누구나 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는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 저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와 함께 간절한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떤 코멘트가 필요 없는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고전책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가 우연히 나폴레온 힐을 알고 처음 삶에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 나는 행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뭔가를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게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분명 삶에는 실패와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회피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목표를 더 명확히 하고 전진하느냐에 따라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눠지는데요. 이때 해낼 수 있도록 신념을 다지고 성공으로 향하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마인드셋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부에서 원하는 부를 갖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잖아요. 간절하니까요. 그 마음으로 부를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